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럭쿠커 법칙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실까요? 예. 황당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 중년 남성들의 로망 프로그램이라는 그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보면은 그죠? 이 설계도 없이도 혼자서 이렇게 집을 짓는 분들도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조그만 토담 집은 그렇게 지을 수 있을지언정 또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그런 집이 얼마나 멋진 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집을 원하는 것 같으면 설계도 없이 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괜찮은 집, 그죠? 그런 오래가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도 설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이 한 번뿐인 삶인데 그 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설계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 나가야 되든 설계도 없이 살아가게 되면은 물론 토담집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을 원하는 것 같으면은 무방할는지 모르겠지만서도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나이스한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설계도 없이 가능할까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모든 것은 두 번 창조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탁자도 맞아요. 이 어떤 단순한 탁자도 이 디자이너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 그죠? 그 첫 번째 창조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 아닐까요? 어떤 무형의 성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그죠? 이것을 어떤 첫 번째 창조를 하고 머릿속에서 필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 아닐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 첫 번째 창조를 정신적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죠? 두 번째 창조, 물건이 만들어지거나 성과가 나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 창조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걸 two creation, 두 번의 창조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two creation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창조를 잘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창조를 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13번째 럭쿠커 법칙입니다. 바로 실행할 것인가, 먼저 계획할 것인가 입니다. 예. 어떤 이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죠? 이 준비가 1, 20%밖에 안 되는데도 아니면 아주 충동적인 사람은 생각난 대로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실행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어떤 사람들은 이 준비가 계획이 한 70% 정도는 써야지만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죠? 생택지배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런 완벽함에 가까운 워딩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행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실행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라 그랬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을 계획하지도 않고요. 실행은 뭡니까? 실제적인 창조죠. 예. 이것을 실제적인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설계,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거, 정신적 창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실행도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고요. 예. 젊었을 때 어떤 좀 감성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 그게 또 멋지어 보이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느낌 있으면 바로 떠나버리고 여행도. 그죠? 계획도 없었는데 누군가가 한잔 할래? 라고 하면은요. 내 시간만 비면은 바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보낸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여행이 얼마나 알찼으면, 그죠?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겠습니까? 젊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배움이 있었더라면, 그죠? 좀 더 멋진 어떤 삶을 준비해오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계획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강의 말할 것도 없고요. 술 한잔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일과 삶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항구에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바다 위에 떠 있긴 한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항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표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표류라고 부를 겁니다. 네. 항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어떤 계획하에 항로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표류하는 이 선박은, 그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자체적인 동력도 없이, 그죠? 어떤 이 조류 따라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니까 따라가고, 어디 여기에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들락거려 보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원칙 없는, 그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 기회주의라는 말이 물론 좀 이렇게 안 좋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요, 그냥 여기가 기회가 있으면은 여기 가고, 저기가 기회 있으면 저기 기회 가고, 그렇게 기회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회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기회주의자보다는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죠?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칙주의자라 그럽니다. 예. 그런 어떤 원칙주의자가 돼야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생명보험증서 하나쯤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것을 사명서라고 합니다. 개인 사명서라고 하는데요. 개인 사명서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예. 저희 어떤 경험칙에 의하면은요, 예. 보험 생명증서 하나쯤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개인 사명서는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험증서는 삶을 준비하는 겁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까? 예,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명서는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중요합니까? 삶이 더 중요합니까?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죽음에 대한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삶에 대한 준비는, 그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 아닐까요? 예. 그래서 코비 박사는 살아생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개인과 조직의 사명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개인과 조직의 위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성공, 그 실제적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창조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명서입니다. 개인에게는 개인 사명서, 조직에게는 조직 사명서. 그런데 이 사명서를 만들게 되면은 코비 박사는 4가지 묘한 느낌이 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어떤 정돈감이 느껴진다 그랬어요. 이것 사명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방향과 목적, 원칙과 가치, 이런 어떤 가장 소중한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뭔가 삶이 정돈이 안 된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명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런 어떤 정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 삶이 도대체 목적이 뭐야?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사명서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어떤 명확함이 느껴진다고. 명확함. 세 번째는요, 이제 이 소중한 삶을, 한 번뿐인 삶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다 담아놓고 나서 보니까요, 진짜 이런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네 하는 어떤 책임감이 느껴진다. 책임감.
책임감이 느껴져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참 신비로웠어요. 이 책임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진다면 해방감이. 그전에는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내가 말이죠 뭔가 이진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지 않고 말이죠 구속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열심히 땀 흘리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항상 계획대로 움직이고 이제는 이대로만 살아가면 되겠네. 이대로만 살아가면은 내 삶이 진짜로 이 첫 번째 창조에 담겨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창조가 되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하니까요. 계획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하니까 여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이제는 그죠. 이대로만 살아가면 되겠네 하는 진짜 뭘 해도 술을 한잔 해도 일을 해도 일과 삶이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이걸 저는 사명서 만들 때도 어느 정도 느꼈지만은 저는 그 사명서를 더 압축을 해가지고 제 묘비명을 만들었어요. 그 묘비명 제가 사인 어떤 특강 같은 데 가면은 사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쓰기 위해 가지고 말이죠 이 스탬프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스탬프를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찍어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비명을 만들고 나니까 진짜로 코비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 네 가지 느낌이 다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 그죠? 원칙과 가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명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 사명서를 이루기 위한 주관계획, 하늘과 땅 사이에는 주관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주관계획은 당연히 이 정신적 창조 매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관계획과 사명서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